최상무 탄핵이 올라갔다. 그러면 중도 다 떠나고 민주당은 완전히 문 닫을 정당이 돼야 됐어요. 그거를 헌재에서 살려줬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바보들이.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2시에 1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에 2부 이렇게 나가니까 많이 시청 바라고요.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건 뭐야, 쥐약 먹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주에 이제 박찬대 운이 되게 나빠서 아마 대통령도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해드렸는데, 제가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를 역으로 또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오셔서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에 검찰총장 할 때 제 방송이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된다. 그게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아마 30만이 넘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또 없던 것들 있었어요. 옛날 뭐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그때 제가 조 바이든이 트럼프 운이 나빠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예언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대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바로 전에 제가 예언한 게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줄기차게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다 죽었을 때 제가 이제 며칠 날 나온다까지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산불 크게 날 때 한 달 전에 제가 예언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예언이 조금 이제 큰 것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는 작년에 제가 예언한 게 있어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기력하게 이렇게 안 되고 아마 탄핵 안 되고 계엄령을 내릴 것 같다.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돼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설마 계엄령을 내릴 것 같은데도 진짜 이렇게 할까?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계엄령 내릴 때 어느 손님이 제 방송을 올려줬더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박수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윤 대통령이 힘드니까. 올해가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고 큰 산인데 그 위에 설이나 다 얼어있는 상태에서 햇볕이 들어와야지 이 모든 게 녹아서 운이 좋아진다 하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11월 달에 눈보라칠 때 11월, 12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윤 대통령이 고초를 많이 받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운이 좋아서 이제 괜찮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뭐 그때 당시에는 온 언론에서 그때 뭐 도배를 했잖아요. 큰 타이틀로 뭐 내란 수계 뭐다 해갖고 제가 진짜 뉴스 보기에도 진짜 정말 짜증날 정도로, 참 우리나라 언론 참 대단하다. 최고의 권력은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한 100일 뭐 한 2달 전에도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성향이 상관인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이 상관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떤 결정하거나 뭔가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절대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야. 이게 뭔가 이렇게 결정이 딱 됐는데도 결정이 다 나왔어. 이게 옳아. 근데도 절대 이렇게 수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 이제 상관격들인데, 보통 이 상관격들은 이제 남자를 좀 치는 기운이 있고 좀 굉장히 세요. 특히 이제 옛날 같으면 여자 사주에서는 팔자가 센데 요즘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주로 이제 바뀌었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여성으로 이제 많이 비화가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세월에 따라서 이제 사주의 격옷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사주를 2명씩 이렇게 쭉 풀어봤을 거예요. 시리즈로 이제 전부 다 풀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상관이고, 그다음에 성격이 되게 강해요. 요번 헌법재판관 제가 사주 8명을 보면서 이 상관들이 거의 한 6명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대체로 화하고 토가 되게 많아요. 좀 이따가 이제
김복형 사주하고 그다음에 정계선 사주,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되다면 정밀하게 좀 풀어볼 텐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누가 이길까?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2달 전부터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제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주 사이에 뭐 5대3 얘기가 나오고 4대4 나오는데 저는 2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2달 전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였고 진짜 뭐 전부 다 8대0이라고 얘기를 했들 아마 2달 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이건 무조건 5대3 아니면 이 사주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4명은 있다. 궁합이 좋은 4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복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선이 빼고 그 다음에 김용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좀 이따 그건 얘기를 해드리고 사전 풀 때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는 좋은 선고를 내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아직 선고는 안 내렸는데 이제 추세가 요즘 보세요. 요즘 TV에서 나왔잖아요. 몸조심해라. 뭐 헌법을 유린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주 굳은 표정으로 한 달 전만 해도 실실 쪼개고 다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되게 밝았어. 웃음기가 많고 막 박찬대 같은 경우 거의 막 웃고 다녔단 말이야. 막 발걸음도 활기차고 막 표정이 되게 밝았는데 요즘 TV 봐서 광화문 뭐 몸조심해라 그거 회견할 때 자세히 봤어요. 요새는 그 TV 보는 게 참 재밌어. 표정들 보는 게. 지금은 완전 침울해. 굉장히 침울해요. 이재명이도 그 완전히 그 옛날에 그 한덕수 쉽게 말해서 권한대행 그 탄핵시키고 나서 돌아서면서 씩 쪼개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자세히 보면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 박병주 같은 경우는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 얼굴, 최고위원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박찬대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침울하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소스를 받았구나. 헌법재판관에서 아무리 보안을 잘 지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아무리 보안을 잘 된다 그래도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남편도 있을 거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말을 안 한다 그래도 표정에 다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표정 보듯이 예를 들어서 정계선이 집에 갔어. 막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그게 민주당이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표정들 보니까 흘러간 것 같아. 뭐 한 5대3으로 지금 됐는데 이거 뭐 마흔형이라도 와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6대3이 돼야 되는데 6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는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그게 민주당 쪽으로 흘러오니까 얼굴 표정들이 요즘 보면 완전히 똥 씹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박찬대 의원이 나와서 뭐 탄핵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최권한대행을 요새는 최권한대행 하나도 안 해. 기재부 장관이라고 그래. 아예 권한대행을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 조심해라. 뭐 폭치기예요. 이 선동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저는 이제 살아왔으니까 다 알아요. 그 국민 선동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사태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깜빵이 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을 하라 그러고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절대 어떤 그걸 선동을 당해서 나쁜 일을 행해서 그걸 깜빵 가지는 그건 진짜 바보들이. 뭐 분신자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런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 인용해서 왜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깜빵에 가는 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또 그 선동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서 뭐 몸 조심해. 최대 권한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지만 쉽게 말해서 지금 전쟁 나면 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한마디로. 지금 모든 경제인이 모든 걸 다 대통령의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을 부르고 예를 들어서 기재부장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나쁜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하는 가운데서 희생이 국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박찬대가 어제 또 하나 뻥 터뜨렸더라고요. 당정회의에서 결론에 당 지도부한테 맡긴다.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탄핵을 진행을 시켜야겠다. 의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그렇게 하라 했다. 이게 딱 하고 나서 정확하게 1시간도 안 돼서 딱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아세요? 달러가 6원 확 올라가더라. 원래 코스피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져요. 제가 증권을 이제 쭉 해봐서 아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는데 어제 코스피가 올라갔는데도 달러가 6원 확 올라가더라고. 탄핵이란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금 이 최권항 대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또 달러는 치솟게 되고 또 주식은 또 곤두박질 치고.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주식 시세를 못 봤는데 아마 달러는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1시간 있다가 너무 웃긴 건 뭐냐면 헌재가 사실 민주당하고 이재명이를 살려준 거예요. 월요일 날 딱 한덕수 총리. 헌재 재판관들이 어제가 되게 좋은 날이었어. 어제 비가 자수가 되는 날. 역행하는 달로 내가 따져보니까 비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다 좀 이따가 제가 몇 명 풀어볼 거예요. 이 물이 필요해. 근데 이제 물 들어오는 날 딱 보니까는 박찬대가 쥐약 먹은처럼 뻔히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최상목 탄핵시키면 민주당 아주 빡살나요. 그러니까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까지 독박 쓰겠네? 저 멍청한 것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 이거 해를 끼치겠네? 그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 10시에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 도저히 합의가 잘 안 되는 궁합들이에요. 이 헌재 재판관들 제가 8명 걸 봤는데 서로가 전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궁합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상관들도 많고 배강도 많아.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왜 합의가 됐느냐? 큰일 났거든. 만약에 최상무까지 이 탄핵을 시키고 나면 나 4월 18일인가 뭐 퇴임해야 되는데 이거 민주당 저렇게 쪽박차고 이제 빡살나면 야 우리까지도 이거 욕먹고 이거 우리나라까지 난리 나겠네? 그래서 합의가 돼서 할 수 없이 헌재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맞은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10시에 선고를 한다. 월요일날. 뭐 패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실 박찬대가 탄핵이란 얘기 안 했으면 월요일날 절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저것들이 우리까지 다 욕먹고 우리까지 다 빡살내기 하네.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같은 평의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평의를 하는 도중에 박찬대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란 얘기가 딱 하고 의장까지도 다 딱 승낙했다 하니까 갑자기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래 안 되겠다. 헌재 재판 사실 진보 재판관들이 민주당을 살려준 거예요.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왜 윤 대통령 선거 먼저 안 하고 뭐 한덕수 총리를 하냐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성토하더라고요. 저는 돌대가리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참 우리나라 그러면서 세비 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있구나. 헌재가 살려준 줄 모르고 쥐약 먹는 거 쥐약 못 먹게끔 살려준 줄 모르고 민주당 패널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좀 몇 시간 기다리고 탄핵 발표할 걸 헌재에서 하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 탄핵 때문에 결정이 된 거지. 근데 몇 시간 기다리면 헌재에서 10시에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이게 완전 돌대가리 수준. 근데 저런 돌대가리들한테 내 세금이 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열받. 잠깐 쉬었다가 최상무 운이 어떨까 이번 달에.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헌재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되게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정계선이하고 김복형이 과연 누가 이길까? 요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다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궁금한 것부터요.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뭐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아니면 인용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재 상황보다는 저는 뭐 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어떤 천기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서 다음 달에 과연 바로 20일 넘어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운명을 가질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 한덕수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기토일주로 태어났어요. 이게 약간 이제 기토라는 건 좀 습한 땅
땅이에요. 이게 습한 땅인데 습한 땅에서 과연 이 묘목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과연 보통 이제 나무가 이제 어느 데서 살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이 기토를 볼 때는 나무가 살아있는 땅인지 죽어있는 땅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나무가 있을 때는 이 기토가 있으면 충분히 심을 수 있는 땅이 되는, 살아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돼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오중에 있는 이 정화보다는, 땅의 지열보다는 햇볕이 있어야 땅에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다. 근데 양력으로는 6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6월달이라는 거는 햇볕이 짱짱 더운 계절이야. 아무래도 비가 와야겠죠. 근데 이사주에서는 이제 물이 없다. 물이 있어야 필요한 관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기토 땅이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이 사주를 풀 땐 자연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주를 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기토 땅이 두 개 있는데 이 오화 안에는 정화가 있어. 이 정화라는 거는 땅의 지열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적 같은 그런 불이에요. 그러니까 모닥불, 지열 이런 쪽으로인데 땅에 지열이 많은 거야. 거기에 병화가 천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이 묘 중에 있는 간목하고 을목이기 때문에 큰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꽃나무가 있다. 근데 이제 천간에는 금이 있고 지지에는 축중에 이제 신금이 있어서 신금하고 계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정말 태기를 딱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주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태어난 사주예요. 왜냐면 이 축 안에는 기토가 있어서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땅이 또 만들어지고 좀 얼어있긴 해도 이 계수하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물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사주에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가 가장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날짜로 보았을 때 어제는 역행으로 해서 자수가 돌아오더라고. 자수라는 건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박찬대도 어제는 그게 나쁜 운은 아니었어요. 물이 햇볕이 강한인데 비가 오니까 사실 헌재에서 살려준 거예요. 어제 물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무 탄핵이 올라갔다 그러면 중도 다 떠나고 민주당은 완전히 문 닫을 정당이 돼야 됐어요. 그거를 헌재에서 살려줬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바보들이. 그러면 여기에다 육친관계를 붙이면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이런 사주는 땅이 뜨거우면 어때요? 물이 말리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좋지 않고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예요. 이 습한 땅에 6월에 화가 많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사주도 상관이에요. 이 상관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지만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 그리고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운이 나쁠 때는 분노 조절 기능이 있어요. 화가 나면 확 질러버리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나이도 이제 많이 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걸 많이 감내했지만 어쨌든 이 나무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관직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이고 자식이고 관운이고 명예, 자존심. 이 명예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아. 또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관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는 뭐 완벽한 사주니까. 거기에서 이 비가 와야 되는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 긴축 정책을 잘해요. 긴축. 왜냐면 이 물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거든. 이 물은 재물에 해당, 재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돈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방만한 나라를 운영하자. 우리 옛날 문재인처럼 빚을 지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조금 더 떨어졌어. 지지율이 안 올랐어. 국민들은 당장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 미래 세대보다는. 근데 그게 이제 20대 애들이 깨달은 거예요. 문재인 시대와 윤 대통령 시대가 누가 과연 우리 미래 시대에 잘 살게 할 사람인지. 그래서 뛰쳐나와. 그럼 어쨌든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인이나 재물에 해당하는 건 되게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뭐 운이 이제 나무하고 물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형성은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명예인데, 그럼 명예나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 되게 좋은 거예요. 현재는 어쨌든 대운이 임수, 가장 좋은 대운 60%는 좋아. 근데 왜 탄핵이 당했냐? 작년에가 쉽게 말해서 갑진, 진토 때 탄핵, 토 때. 그 다음에 이 정화, 제가 탄핵될 때 알았어요. 정화달에 이 정화가 들어오고 이 진토가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관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번 달은 어떠냐? 이번 달은 지금 3월 달은 3월 5일에서 이제 이 달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24일 날 선고, 10시에 선고가 된다니까. 3월 5일에서부터 3월 보통 한 20일까지는 이 기간은 위에 천간의 힘이 강해요. 기토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20일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묘가 들어온다. 나무가 들어온다. 어차피 결정은 다 됐을 거예요. 뭐 헌재에서 제가 볼 땐 날짜가 이제 물 들어오는 날에 아마 이 박찬대 때문에 사실은 빨리 복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민주당 같이 죽는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24일이면 이 나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목이 들어오면 어때요? 제가 볼 땐 기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각하가 되게 되면 조금 나라가 더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일부 의견이 있고 제가 볼 땐 거의 요번에 합의가 된 거니까 8대 0으로 예상을 해요. 기각 쪽으로 이제 8대 0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최병목 쉽게 말해서 최병목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떨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되게 운이 좋아 이번 달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못하겠죠. 인용돼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상목 사주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봐 드릴게요. 이 사주는 이제 사주를 보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냥 화가 되게 많아. 사실은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땅이 얼어있는 땅에 햇볕이 필요한데 사실 이 한 권한대행이나 최 권한대행이나 둘 다 화가 많아. 이 두 사람들은 사실 윤 대통령을 절대 배신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은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좀 풀어줄 때 요번 달이 되게 나빠져 이제. 그래서 절대 이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이 안 돼요. 제가 연애 절대 안 돼요. 한 5월 달이나 돼야 쉽게 말해서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5월 달 전에 아마 윤 대통령도 선고, 어차피 선고가 내려야 마은혁은 되니까 지금. 그럼 이 사주에서는 보세요. 이 경금이고 이 불이 되게 많아. 그럼 이런 사주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불이 많다는 거는 이 사주도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고기 먹으러 갔다 생각하면 돼. 근데 고깃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숯불이 되게 많아. 이 사화, 이 정화라는 건 숯불이에요. 숯불이 되게 많아. 근데 묘목 안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어. 땔감도 많아. 이 사화의 안에는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그러면 이 겨울철에 이 숯불보다는 여름철에 숯불이 더 뜨겁겠죠. 그럼 이 숯불을 막을 수 있는 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필요하겠지.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 고기 한 점 이렇게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개수, 이제 불을 식혀주는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여기선 필요한 건 토나 금이나 물이 필요한 거고. 이 목이나 화가 들어올 때는 이 고기가 어때요? 다 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금이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아. 고기를 한 점 올려놨으면 타는데 많이 올려놨어요. 그럼 얘를 태우느라고 날 못 태운다. 그래서 친구 관계나 인간 관계가 좋다. 그리고 이 불길을 막아주는 이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흙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럼 엄마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엄마가 교육을 되게 잘 시킨 엄마를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문서 잡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불은 나쁘겠죠. 이 숯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법이다. 이런 사주는 법을 조금 무서워해요. 어떤 법원에 간다든지 법적인 문제 얽히는 걸 되게 싫어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그 직을 맡고 있었는데 조사를 엄청 받았어요. 그때 아마 트라우마가 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가거나 검찰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땔감이 들어오게 되면 불이 살아나니까 이 땔감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그럼 이런 사주는 뭐 처복이 많진 않다. 나무가 들어오면 불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은 좀 긴축 정책보다는 조금 이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 대신 화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성이 있어요. 이재명이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이재명이가 사실 최상목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사주상으로 봤을 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이재명이 토가 필요한데 이 사주는 쉽게 토가 없어. 이재명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항상 머리 꼭대기에 있는. 머리 꼭대기에서 이재명이 하는 짓 이렇게 보는. 그리고 두 분 다 윤 대통령한테는 햇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다. 절대 배신 안 해요. 제가 최상목 그때 사주 풀 때도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절대 끝까지 쉽게 하면서 마흔역 임명 안 하죠.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달 보면 이번 달은 반대로 아까 요 기간에는 이제 토가 들어와서 보통 한 20일까지는 이 토가 들어와서 이 불길을 어느 정도 막아줬어. 근데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땔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땔감이 들어오면 불이 강해지겠죠. 그럼 이 고기가 타니까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사실 기획부장관으로 내려가고 한덕수 총리 체제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두 사람 사주를 봤을 때는 100% 기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 안 했으면 탄핵됐어요. 왜냐면 목이 들어오면 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고기가 타버렸거든. 근데 어제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불을 식혀주면서 박찬대도 쥐약 먹지 않게 해주고, 그러면 이 결정은 다 났어요. 이제 발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목이 들어오면 다음 달까지는 괜찮겠죠. 어쨌든 4월 4일까지는 이 목이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화가 되게 많아. 근데 올해가 을사야. 5월 달까지는 4월 한 중반까지는 을목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 안에는 풀이 들어온 다음에 따라서 이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청기를 볼 때는. 그 화가 들어오면 얘도 화가 많아지고 여기도 불이 강해지면 둘 다 나쁘거든요. 그럼 누가 다시 오겠어요? 불이 필요한 사람이 오겠죠. 또 한 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때는 아마 여러분 위안을 주나 보다. 예? 선생님이 윤 대통령이 너무 힘드니까 보수한테 희망을 준다 이렇게 방송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더 좋아질 거다. 이제 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8대 0에서 지금 5대 3까지 갔어. 4대 4, 5대 3.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화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성향이, 이번 제가 처음으로 이제 8명 걸 다 풀어봤는데 성향이 너무 틀려요. 필요한 게 서로가 없어. 근데 다 화가 많아. 머리가 다 좋아.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요. 결정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크게 어제처럼 박찬대가 탄핵해서 의장까지도 탄핵한다니까 이거 뭐지? 이건 합의하자. 한덕수 먼저 하자. 그래서 합의가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정계선이도 굉장히 천재고 사실 사법고시 수석이고, 근데 김복형 이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학력고사인가 뭐 수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끼리 누가 더 이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길까? 쉽게 승부는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김복형 굉장히 저는 이제 느낌이 좋더라고요.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김복형 사주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계선이하고 한번 궁합을 오늘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끔 한번 다시 한번 풀어. 이게 사주는 뭐냐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뭐 우리야 그냥 뭐 몇십 년 한 사람이니까. 올해로 제가 이 좀 젊은 시절에 무속인 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속인 하다가 사실은 이 역학 공부를 했는데, 저는 올해로 이제 36년째예요. 물론 우리 사주 보면 그냥 다 바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찾고 사주를 풀어보는 거를 들어봐야 돼. 10번이고 20번이고. 그게 쉽게 말해서 느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을 자꾸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사주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